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요. 그렇죠.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법이라는 게 딱 너무 절대적이고 한 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법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토론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. 정말 법이 그런 것일까요?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불가침한 그런 것일까요? 아니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논문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코 그런 것만 안 할 수 있겠다. 법도 충분히 비판적인 대상이 돼서 토론되고 사람들과 얘기 나눠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리고 그런 후에야 오히려 더 좋은 법안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보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희 발표의 목표 또한 세부적인 법안을 알거나 그런 것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법을 볼 때 어떻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돼서 법이란 걸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의 이런 목표입니다. 네, 저는 논문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법적 논쟁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어요. 조력전환사하고 공소시효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은 것입니다. 아무래도 법이란 건 되게 한꺼번에 방대하고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 되게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. 귀여워. 기사, 유튜브, 책 아니면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저희 막막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죠. 이제 그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저는 이제 법에 대한 거에 저 자신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예를 들어 존엄한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? 아니면은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? 또 시간과 법은 어떤 근거로 연결될 수 있을까?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치유된다는 그런 거 만든 주지 않을까? 이런 간단하지만 좀 심오한 그런 질문들, 이런 질문들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생각난 걸 이제 저 혼자 또 고민하기보단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얘기해보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 건데 저희가 오늘 같이 알아볼 게 조력조nom사입니다.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 조력조nom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전혀 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조력조nom사라는 걸 했고 제가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한번 얘기해볼게요. 그 전에 여러분 과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. 당황했어. 많은 견해가 있을 거예요. 있다, 안 있다 그런 견해가 있을 건데 일단 저희가 오늘 할 건 조력조nom사에 대한 얘기니까 조력조nom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. 일단은 조력조nom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되게 말기 환자들 대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말기 환자들 대상으로 몇 가지 절차 거친 후에 자신이 스스로 약물 투하를 사망하게 하는데 알라스하고 비슷한 거죠. 이런 거라 볼 수 있는데요. 이 조력조nom사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조력조nom사가 뭔지 알아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게 막상 바로 얘기하려면 되게 막막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찬반 논쟁이 있는지 몇 가지 말씀해드리고 여러분 생각 들어볼게요. 일단 조력조nom사의 찬반 논쟁 알아보시고 첫 번째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볼게요. 찬성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입장은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는 겁니다. 이 자기 결정권 뭐냐?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는 그런 결정권을 타인이나 국가 그런 데서 침해할 수 없다.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주장하고요. 두 번째는 병으로 인한 고통을 소멸시키자 이런 건데 이 거는 그냥 말한 대로 약을 통해 고통을 억제하면서 살아가서 이게 말기 환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과연 이게 진정한 치료일까 이런 의문에서
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의 경제적, 심리적 부담이라는데 이것도 크게 다른 내용 없고 그냥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만 힘들 수 있다.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. 이런 게 찬성한 사람들의 주 입장입니다. 자,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보시면 가장 큰 게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도덕성을 위반한다라는 건데 사람을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덕성을 상실한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악용 및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졸업 전사를 성급하게 대입한다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많이 악용이 되고 혹은 생명 경시한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람이 할 수 없이 자신의 타의로 죽음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논의 자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거는 아직 졸업조사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도입하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함께 사회적 졸업조사 이런 걸 알아봤는데 여러분 그럼 졸업조사 정확한 죽음의 기준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?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? 이런 참만 문제 되게 어려운 주제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해보자. 토론을 그래서 이제 해볼 건데 또 이게 제가 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 상황을 하나 가정했어요. 혹시 여러분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 아십니까? 이 2005년도 작품으로 유명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되게 총망받는 검지 선수가 있었는데 이 검지 선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후에 전신마비가 오게 돼서 자신이 사랑하던 코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.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코치였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 간단하게 이렇게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 어렵죠? 그런 거 검찰에서 빨라서 시면 지금 죽여달라 했으니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네 정말 좋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럼 찬성한다 찬성하지 못한다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? 네. 저는 만약에 이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주인공한테 몰입을 한다면은 그 안락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코치 입장에서 봐달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코치라면은 그 부담감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안락사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런 이거 보시면 그냥 참고한 거 하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홍빈이 형이 보는 거 아니에요? 주로 진짜 입장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도 그런 데가 또 혹시 그러면은 영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그 영화에 대해서 보시고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. 네. 억수로 애매한 답인데, 제가 제 입장에서 안락사를 해야 될,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면 저는 찬성을 할 것 같거든요. 제가 그 권투 선수의 입장이라면 찬성을 하고 나를 지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내가 존엄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자기결정권 보장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로 약간 찬성 쪽 제가 이렇게 그런 아픈 입장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
찬성적으로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. 지금 네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 듣고 네. 저도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힘들어하실 것 같으면 이제 그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드리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찬성을 하기도 경우마다 틀리잖아요. 아까 그 권투 선수의 경우도 틀린 경우고 그래서 참 이게 찬성을 하기도 반대를 하기도 참 어려운 결정인 것 같다는 그냥 뭐 어떤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방금 저도 제 비슷한 생각에서 이제 나중에 제 생각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도 제 생각에 대해서 참 자 그럼 넘어갈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간단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환자의 의견과 그런 건 존중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. 환자가 존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돼야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그냥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고 말기 환자들 그냥 약이나 그런 걸로 해서 치료를 이어가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그것만이 치료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근데 반면에 저는 악용하고 남용의 위험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. 되게 이 졸업 전문사 안락사라는 게 되게 고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관점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들이 보이게 된다면 되게 악용이나 남용 그런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저는 졸업 전문사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진 상태에서 졸업 전문사가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졸업 전문사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. 알았죠?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다른 제도들 분명히 뭐 다른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 이 제도들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논문에 여러분들하고 대여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졸업 경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어요. 질문을 만들어가기 위해. 그리고 두 번째 졸업 전험사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마지막 세 번째로 토론을 해봤는데 제가 앞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질문하는 사람을 배워보자라고 했는데 제 발표가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 마칠 건데 여기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말을 가져왔어요. 여기 다빈치 아시죠 다들? 네. 다빈치가 잘 보내는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 잘 사는 인생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어려운 되게 심오하고 어려운 죽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맞아요. 얘기한 거니까 너무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잘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발표 여기까지고 저는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실 텐데 질문